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염영숙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위원장님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서 명함을 주셨는데요. 명함에 어떻게 써 있냐면요. 물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물 관리해드립니다. 앞에 게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곰돌이. 게임이라고? 예, 그 싹쓸이 곰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조용히 웃으면서 불법 게임을 싹 쓸어드립니다. 그런 표시인데요. 네. 보통 게임물 관리, 그러니까 띄어쓰기 안 하고 그냥 그게 기관명이 네. 게임물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재밌어요. 예, 근데 그 게임물 관리 보통은 이렇게 읽었는데 예. 좀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서 저는 게임 물 관리 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명함만 봐도 우리 위원장님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하하하, 고맙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게 일단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게임물 관리 위원회인데고요. 네. 이건 이제 9명의 그 이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저는 상근이고 그다음에 네. 나머지 8분은 비상근 위원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9분이 최종적인 합의를 하는 거고 네.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등급 심의를 저희 주로 하는 일은 죄송합니다. 주로 하는 일은 등급 심의를 예. 매기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그 게임물이 건전하게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불법 게임물을 사후 관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이 기관의 그 존립 근거는 이용자 보호, 네. 그다음에 특히 청소년들을 사행성 그런 또 불법 예. 그런 그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네. 것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직원들은 이제 연구 집단이 있고 이제 사후 관리 또 경찰과 같이 단속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불법 게임을 감정을 한다거나 추적 네. 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 관리도 다 관리를 하다가 이게 2013년도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예. 이게 게임산업진흥법에 기초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10년 전에 네. 만들어졌고요. 그때는 이제 게임물 등급위원회, 예. 그러니까 이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새들어 살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예. 게임이란 분야가 영상 분야가 아니라 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맞습니다. 종류의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을 예. 했고 유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또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사회 문화적 함축이 워낙 커지니까 예. 달리 분리해야겠다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아주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10년 전에 이렇게 게임법이 만들어졌고 그러고서 이제 뭐 여러 부침 끝에 기관이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1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이게 한 3년 전에 이게 전부 다 명칭도 바뀌고 예. 운영 방침도 바뀌면서 이게 등급위원회가 폐지되고 네. 그다음에 관리위원회로 다시 출범하게 그게 됐습니다. 이제 2013년에 2013년 관리위원회로 12월 말이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단 말씀이시죠? 명칭 바뀌고 기관 자체가 네. 바뀌었습니다. 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을 해온 게 이제 지난 2013년 10월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위원장님이 작년에 부임을 했고요. 부산 분은 아니시잖아요. 저는 완전히 서울 사람입니다. 네. 부산에 근데 사시니까 어떠세요? 저 이제 부산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투표권도 여기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저는 어디 사냐 그러면은 저 해운대 산다고 이렇게 네. 너무 얘기합니다. 좋죠. 판타스틱합니다. 그렇죠. 네. 예. 3년 동안 이제 부산에 사실 건가요? 이제 1년 반 까먹었고요. 1년 반 남았는데 아껴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게임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중독과 사행성부터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지금은 게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좀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표현물이자 어떤 놀이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도박이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 관리를 하는 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물관리 기사단에 그 만렙 기사님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사행성
사행성 이게 바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빠른 시간 내에 그 바다 이야기가 미친 사회적인 그런 여러 문제들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였었는데 예. 그냥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아주 또 깊숙이 뿌리 박힌 사용 활동들이나 또 게임에 탈을 쓰고 유통되는 불법 게임물이나 도박물들 예. 그런 것들을 단속해야 되는 업무는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더 특수화시키고 각종 IoT 기술들을 활용해서 더 전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여전히 이제 이전과 같은 콘텐츠를 제어해서 어떤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방식은 이제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제 중독보다는 저희는 이제 과용 이런 걸로 하는 것이고요. 중독 이슈는 여기서는 좀 저희가 관여한 이슈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아주 병적인 거기 때문에 게임 문화 자칫 이거를 너무 강조하면은 게임 문화 전체를 갖다 위축시키거나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고 있어서요. 중독과 과용은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건 좀 다른데 이제 과용은 이제 그러니까 컨트롤 불가능하면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그거를 다 포기하고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미래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든다는 그런 방식으로 그거를 해석하면는 안 되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게임뿐인지 뭐 다른 거 어떤 것 때문인지 게임에 또 외연이 아주 넓거든요. 그 중에서 건강한 그것들을 계속 부각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정말 과연 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걸 게임이라는 용어로 써야 되는지 할 정도로 이제 폭력성이라든지 사행성이라든지 선정성이 너무 심한 것들 그런 것들은 청소년들에게 정말 해로운 것들이니까 철저하게 좀 이렇게 청소년들 보호를 위해서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이용자 문화를 좀 바꿔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게임 산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창작자들을 더 많이 응원하고 그다음에 유저들도 스스로 자기가 시간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좋은 게임들을 선택하는 굿 게이머들이 되게 만드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접근법에 좀 점을 많이 찍어줘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정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뭐 억지로 뭐 법으로 제어하고 하는 이런 시대는 이제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잘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등급 심의도 잘 하셔야 될 것이고요. 불법 게임물이라던가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좀 기하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임의 등급을 분류하고 사후 관리 기능 아마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게임물이요? 등급 구분을 보통은 이제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그다음에 청소년 이용 불가, 그다음에 테스트 등급 이렇게 5가지 등급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검토 사항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이런 것들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고요. 사행성이 이제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 이상을 넘어선다거나 이제 도박물에 가깝거나 비정상적으로 뭐 숨어서 등급 분류받은 것과 다르게 유통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저희가 단속을 하거나 법 집행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한다는 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가지인데요. 등급 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르게 그것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러면 경찰과 함께 이제 현장 단속을 가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불법 게임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그것들을 감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온라인 또 오픈마켓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버전으로만 유통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영업장을 차려놓고 하는 거 말고 집에서 다들 할 수 있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하자면은 환전이나 어떤 게임 머니를 현금화해서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경찰분들은 그 현장에서 그 물리적 공간에서 잠복을 하시지만 예. 저희는 게임 월드에서 잠복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제 경찰과 공조해서 저희가 게임 공간 내에서 그 캐치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경찰분들께 의뢰를 드리죠.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그 IP 주소를 따라서 그 현실 공간에 그 이제 불법 게임을 제공하는 그러네. 그런 뭐 불법 사설 서버 네. 업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네. 검거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 공조로 지난달에는 28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그런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를 같이 검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최근에 왜 포켓땡이라고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이 아주 인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지금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게임 즐기는 분들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외국에서는 이 게임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게임을관리위원회에서도 최근에 울산 그 간절곶 쪽 방문해서 안전지침을 배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관련한 부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일단 재밌었다는 게 옛날에 어렸을 때 보던,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어렸을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저희 조카들이나 여기 많이 나온 그 저기 한 30대, 예. 40대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꽤 어렸을 때 한 15년 전, 뭐 20년 전에 가지고 놀던 건데 네. 그것들이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니까 그것만으로 일단 재미인데 방에서 나와서 그것들을 가족들이 한다는 거 예. 그게 흥미로운 일이었고요. 예. 대화를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연세 많으신 저희 어머님께 아침에 나가면서 엄마 저 요괴 잡으러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그래 많이 잡아와. 일단 좀 대화가 예, 특이하고 예.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 가족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30대, 40대 가장들이 이제 아기들 손을 잡고 왔어요. 그리고서 한 팀이 아침에 요괴를 잔뜩 잡고 몬스터를 네, 잡고 네. 가고 그다음에 다른 팀들이 또 와요. 네. 또 역시 저기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많이 잡힙니까? 이래요. 그 사투리로. 그랬더니 좀 잡았습니다. 예, 이러십니다. 예. 그러니까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네. 또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쪽이 잘 잡힙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저쪽에 그 절벽 있는 쪽 그런 쪽이 잘 잡힌대요. 그래서 하나 또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몬스터가 위험한 곳에서 출몰하면 그 위험 지역을 알려줘야 네, 되겠다.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럼 저희는 그 게임사에 전화를 해서 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예.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그러고서 이제 요청할 권리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고 그런 예. 대화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자, 지금 명사초대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염영수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와서 이 포켓 땡을 잡고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안전사고가 날 수 있고요. 뭐 교통사고라던가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향후 증강현실 게임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놓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지난 7월 초에 포켓몬고 그냥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예, 그것에 그것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호응도 네. 그것들을 유심히 보고 지난달에는 이제 간절곶에 가서 그 안전 수칙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 설문조사를 한 300명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들 기준으로 해서 게임 세상을 바꾸는 게임 안전망 만들기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몇 가지 항목들을 뽑아낼 수 있었는데 예. 이게 다른 데 없는 거,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조금씩은 만들었는데 거기 없는 게 우리나라 독특한 이 게임 컬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진행자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현피 금지 이런 게 뭔지 그게 아시나요? 뭔가요? 현실에 이게 현피라는 건 이게 현실에서 이게 게임 속의 캐릭터를 이렇게 죽인다를 플레이어 킬링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화가 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바깥에 나와서까지 예. 맞짱 뜨자 이러는 예. 거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현피 금지 하다 보면은 혹시라도 그런 네. 게 들까봐.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거 그럴 걸어다니니까 수 있습니다. 대면을 예. 하고서 걸어다니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위험 지역 몬스터 신고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위험 지역에 특별히 이렇게 잘 뿌려지게 거기선 재밌게 기획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현실에서 미치는 영향이 게임 업체에서는 얼만큼일지 모를 큰일 수가 날 수 있고 또 있습니다. 지역마다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몰카주의 예. 게임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몰카 찍는 이상한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여성분들하고 어린이들 이거 아주 주의하셨으면 현장에 좋겠고요. 가보니까 이렇게 또 보이는 것들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이템 사기주의. 네. 그다음에 아이템 이게 큰 희귀 몬스터는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우리끼리 또 교환하자라는
그 제안이 오면서 그다음에 얼마를 주면 아직은 그 교환 시스템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 게임은. 근데 뭐 곧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돈은 받고 뭐 저기는 아이템은 못 얻었다 해서 이런 분쟁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 원래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게임은 그렇군요. 게임, 네. 그다음에 놀이, 가족.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안전하게 예. 저기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예. 그런 수칙들을 좀 만들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그 가상현실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심의의 그 기준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창작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 연구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심의 따로 그다음에 창작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한 그 심의의 기준이 좋은 창작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사전에 네, 그런 네. 그 기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서 등급 분류 기준 표준화를 하는 일 예. 이게 컨텐츠를 파는 일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고 네, 또 맞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좀 저희가 리더십을 갖는 일 또 더 욕심을 낸다면 대한민국 게임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어떤 게임 산업의 성격상 정부 부처에서도 사실 국내 게임 산업을 두고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네. 규제를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진흥을 외치기도 하는데요. 위원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저 입장은 분명합니다.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규제와 진흥을 이게 그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그 이중규범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요. 규제와 진흥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달리 말해서 규제 대상은 어떤 뭐 특정 기업이나 뭐 어떤 특정 뭐 게임의 방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요소들, 네. 그다음에 진흥을 가로막는 또 사회적으로 피해를 양산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라고 생각해서 예. 거기서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사행성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잘못된 규제, 잘못된 뭐 규정 예. 이런 거 불합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요. 네. 그다음에 사이언스 기반으로 이것이 아주 합리적이면서 객관화될 수 있는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시에서도 부산을 게임의 메커로 만들기 위해서 5년 전에 5년간 1,000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공약이 사실 있기도 했습니다.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그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장님께서 그냥 통큰 예. 그런 그 공약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실천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산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예. 게임 관련된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대도 크고 이거 전 자랑을 많이 합니다. 예. 이 부분은. 그래서 게임의 메카라고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좀 더 그 살을 붙이면 전 세계 부산은 또는 해운대는 전 세계 게이머들을 오게 만드는 전 세계 예. 게이머들을 위한 성지 순례지로 네. 만들자. 저는 그렇게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지스타라는 게임쇼가 전 세계의 그 4대 게임쇼 중에 하나이고 뭐 3박 4일간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부산시 전체가 출렁출렁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모두 그다음에 이게 콘텐츠 특화 도시고 예. 이 모든 것을 인프라를 합치면 정말 엄청난 그 예.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의 관광 자원으로서 시너지를 내고 또 표현과 창작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시네요. 물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니면 안 되는 거, 부산이라서 더 좋은 거, 예. 그거 한번 꼭 잘 되도록 많은 분들 또 많은 또 기관장님들, 그다음에 부산 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저희들한테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예. 그냥 게임 그러면은 재밌고 멋지고 쿨한 거 그 이미지에서 많은 조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게임물 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